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민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리얼미터가 전국적으로 보면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다 뭐 이래가지고서 뭐 기사가 여기저기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것이 어디 층이 주도했느냐 뭐 이런저런 게 분석이 난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비롯해서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는 그런데 다른 조사기관은 어떠냐? 다른 조사기관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과 뭐 엇비슷하거나 앞선다는 보도는 한 일주일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서울 민심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그 서울 민심 부분만 이렇게 쭉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서울 민심이 중요하냐면 서울이 전국이 유권자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도 대략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의 샘플링을 합니다. 전국 인구의 한 19 내지 20% 정도 샘플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서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중도층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 번도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이 제대로 이긴 적이 없다. 이긴 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2008년 총선 때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바람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선전한 경우가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이후나 이전이나 계속해서 민주당 계열이 서울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뭐 대선이든 아니면 총선이든 간에.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 내년 4월에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이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서울의 민심은 어떠냐? 더군다나 최근에 수도를 옮기자는 얘기가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그 서울시 여론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얘기를 한다면 자, 최근에 이제 RN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서울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서울이 29.1% 이래가지고 일주 전보다 7.1%포인트가 긍정론이 하락한 것으로 돼 있고요. 부정론은 65.5% 그래가지고 5.2%포인트가 상승한 거로 부정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8월 10일과 11일에 조사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7.1% 그 다음에 5.2%씩 등락이 하면 이거 합치면 12%가 넘는데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좀 그 의문스럽죠. 물론 RN서치를 뭐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리얼미터 이제 그 소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뛰어넘었다라고 그 발표한 리얼미터인데 이거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RN서치보다 하루 더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이 32.6 통합당이 39.8 그래서 서울에서도 통합당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봤더니 서울에 샘플링을 봤더니 서울에서 총 371명을 뽑아서 그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근데 그 중에 남녀 비율이 남자는 231명, 여자는 140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결과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보정을 한 겁니다. 서울에 뭐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데 남자한테는 전화 통화가 많이 됐는데 여자한테는 거의 안 된 겁니다. 거의 안 됐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140명, 남자는 231명.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수치를 보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단한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민주당이 32.6, 통합당이 39.8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8월 6일과 7일, 8일 이렇게 했던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 엠브레인 그다음에 뭐 코리아 리서치 뭐 리서치 앤 리서치 인터내셔널 뭐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서울에서 48대 50입니다. 박빙입니다. 박빙.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보면 33대 25입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요차 범위를 벗어나서 우세합니다. 그리고 25%가
없다. 지지 정당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남녀 구성 비율을 보면 남자는 94, 여자는 100. 그래서 194 샘플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얼미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RN서치 조사하고도 전체적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갤럽 조사를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것이죠. 오늘도 이제 이따 한 11시쯤 되면 발표할 텐데 8월 4일부터 6일 이걸 보면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48대 47입니다. 뭐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38대 21입니다. 이러면 서울에서 거의 민주당 지지가 뭐 미래통합당 지지의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지지정당 없음이 2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의 경우에 남녀 비율을 봤더니 96대 102,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 RN서치와 리얼미터 조사는 ARS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리서치와 갤럽 조사는 면접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ARS 조사와 면접 조사의 오차가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인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RS는 제 경험상 대체적으로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락세고 미래통합당이 상승세다 이런 추세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세는 맞으나 이런 결과는 그다지 맞지 않다. 그런 결과는 오히려 면접조사가 보다 더 맞는다 라고 한다면 현재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국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건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국 정당 지지율 또는 전국적인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샘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이 불과 한 200샘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략 한 1000명 또는 1000명 이상 조사한 것 중에서 서울이 200샘플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어떻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이 분석의 기법상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 그건 편의상 그렇습니다. 편의상. 원래는 그 분석 기법에 맞지 않고요. 서울의 민심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울만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어떤 정치 성향의 차이, 그 다음에 뭐 강북 중에서도 뭐 용산과 마포 이런 데와 아니면 도봉, 강북, 뭐 성북 이런 데의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아시지만 서울에서 용산 같은 경우는요. 미래통합당 지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에서 가장 미래통합당이 좋은 지역구고요. 그럼 미래통합당이 가장 좋지 않은 지역구는 어디냐? 그건 뭐 전통적인 동북벨트. 그러니까 강북, 노원, 그 다음에 성북 뭐 이런데 도봉 뭐 이런 데는 미래통합당이 거의 제가 말씀드린 2008년에 그 뉴타운 열풍이 불 때 잠시 당선된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는 거의 당선된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강북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고 강남과 강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도 저쪽 강서 쪽과 강동 쪽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별 차이를 감안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걸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500샘플을 조사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사를 하는 중에 서울에 불과 한 200샘플 정도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리얼미터처럼 남자 231, 여자 140 이 정도로 해서 보정을 한 이 결과값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사는 전국적인 조사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또 지역적으로 나눠서 서울은 어떻고 경남은 어떻고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샘플, 갤럽 같은 경우 1000샘플인데요. 거기에 호남은요. 샘플이 1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분의 1 정도 조사 전체 규모의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서 그걸 또 쪼개서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완전히 틀렸다 하기는 아니지만 어폐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식의 분석 조사 기법은 정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편의상 언론에서 하는 것이다. 전체 약간의 뭐 추세, 흐름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서울 민심의 이반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 부동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뭐 여야 공이 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부동산 민심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미 매물 잠김 현상 내지는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선될 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부동산 민심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다고 하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2월부터 다주택자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다주택자는 무슨 범죄인인 양 취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쇼를 하고 나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김조원 전 민정수석 내쫓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기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여론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봤더니 뭐 개각을 앞당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각은 또 엉뚱하게도 복지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부동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유타를 맞아서 이 사람들을 바꿔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택정책의 주무부처가 어디죠? 국토교통부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금 멀쩡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민 또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은 자, 이게 뭐야? 이건 결국은 무능이고 사고를 쳐놓고 제대로 수습조차 못하고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것 아니야? 안철수 대표 말대로 이런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론이 당분간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의 민심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뭐 물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래통합당에 상당히 후보를 제대로 낸다는, 뭐 미래통합당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간에 하여튼 그 강적을 후보로 낸다고 봤을 때 미래통합당의 선전 내지는 그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기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민심이라는 게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뭐 7대3 내지는 5대5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보다 진실에 적합할까? 제 주변에서는 지금까지 뭐 난 민주당 지지한다 뭐 이런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아마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주변이 뭐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이거와 무관하게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한 번도 밝힌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 조선일보 출신은 아니죠, 제가 엄밀하게 따지면 조선일보에서 오래 일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냥 뭐 어디 저 보수다 뭐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제 주변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못 봤다. 물론 몇 명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게 바로 여론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뭐 진보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그 사람들 주변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거의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 경험을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서울의 민심은 한 뭐 대략 한 50대 50 내지는 50대 50에서 미래통합당이 약간 우세한 정도. 물론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50대 5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서울을 별도로 조사한 데가 혹시 있으면 아마 그거 내년 4월 7일 서울 시장 보궐선거 임박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조사하면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널뛰기 하는 서울의 민심, 이거는 아마도 50대 50 내지는 미래통합당의 약간 우세 정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